안녕하세요. 새벽하늘 김태훈입니다. 9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 대출까지도 완벽하게 차단이 됐다라는 겁니다. 물론 수도권 주택에만 국한이 돼 있긴 한데요. 수도권 주택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6% 정도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죠. 그럼 부동산 경매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부동산 경매 또한 대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낙찰가율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부동산 경매로 수익 내기가 더 좋아졌다라는 뜻이겠죠. 대신 전제 조건이 있죠.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수도권은 못하는 거죠. 지방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하거나. 그런데 부동산 경매라는 특징을 잘 활용을 하면 수도권에서도 대출을 안 받고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찰 사례를 좀 볼게요. 인천이죠? 인천이면은 수도권이네요. 감정평가가 된 금액은 1억 6,200이에요. 이제는 수도권이니까 이런 물건을 낙찰을 받아도 대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매매사업자로도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건데 낙찰가를 봤더니 950만 원밖에 안 하네요. 분명 이유가 있겠죠.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가장 빠른 권리가 이 압류죠. 근데 압류는 말소 기준 등기예요. 그러면 자신을 포함해서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권리들은 전부 다 말소가 돼요. 등기 부상은 깔끔하죠. 그런데 참고로 이 주택 임차권은 좀 다른 거예요. 이건 등기된 순서가 아니라 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따라서 말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의 권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전입이 2020년 8월 24일이에요. 이 말소 기준보다 빠르죠.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죠. 그렇다면 이 주택 임차권 또한 대항력이 있는 보증금 1억 3천을 전부 다 배당을 받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는 거죠. 자, 확정일자 전입보다 먼저 받아놨고요. 배당 요구 또한 했어요.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 전에 유효하게 배당 요구까지 했어요. 그래서 배당 순서는 가장 빠른 순서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에 낙찰됐다고 했죠? 950만 원에 낙찰이 됐죠? 그렇다면은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이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결국 얼마에 낙찰을 받더라도 이 임차인의 보증금인 1억 3천 요 정도 수준에서 낙찰을 받는 격이 된다라는 거죠. 자, 시세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럼 1억 3천 정도에 지금 낙찰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 실거래가를 봤더니 1억 8천이에요. 그 이후로는 지금 실거래 사례가 없어서 그 주변에 있는 가장 비슷한 빌라의 실거래가를 살펴봤더니 올해 거래가 된 게 있고요. 그 금액은 1억 6천만 원이에요. 그럼 대략 요 정도를 시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현금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보증금이 필요하겠죠.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이 최저 매각 가격의 10%, 그러니까 90여만 원 정도만 있으면은 입찰에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낙찰을 받고 나서 잔금을 납부를 하면 되겠죠. 950만 원의 낙찰을 받았으니까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 850여만 원을 잔금으로 납부하면 끝인 거예요. 그 다음은 뭐를 해야 될까요? 이제 명도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이게 일반적인 순서란 말이죠. 그런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명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보증금을 줘야지만 명도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이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명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이 보증금을 그럼 언제 돌려줄 수 있을까요? 이 물건을 매각을 해서 돌려주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임차인과의 협상이 중요한데요. 집도 잘 보여주고 해야지 이게 매각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임차인 입장은 지금 어떨까요? 빨리 나가고 싶겠죠. 지금 지긋지긋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빨리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집이 빨리 팔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인테리어 할 필요가 없죠. 하고 싶어도 못하죠. 지금 임차인이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물건은 명도와 인테리어가 필요가 없어요. 임차인과의 협상만 잘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빨리 매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또 장점이 있다면 이런 거죠. 명도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난 다음에 부동산에 이걸 내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전세건 월세건 매매건 간에. 그래서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낙찰받고 바로 임차인한테 가서 협상만 잘 되면 내가 잔금을 내기 전에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을 수가 있겠죠. 어차피 난 잔금 낼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진행도 종종 이루어져요. 그렇게 해서 이 빌라를 1억 6천만 원에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1억 3천에 낙찰을 받아서 1억 6천에 매도를 하는 거겠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증금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잔금 850만 원 남짓, 등기 비용이 25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겠죠. 낙찰은 950만 원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금액의 1.1%를 납부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금액까지 합친 금액이 그 취득세 과표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1억 3천 남짓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1.1%를 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2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게 되죠. 등기 이전까지 하면은. 그리고 배당을 이 95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경매 비용, 집행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 금액이 이제 가장 먼저 배당이 돼요. 누구한테? 경매를 신청을 할 때 이 경매의 집행 비용을 먼저 경매 신청하는 사람이 낸단 말이에요. 이 채권자가. 그리고 낙찰이 되면은 그 낸 금액을 가장 먼저 배당을 해줘요. 이제 영순이라고 해요. 집행비용.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 대략적으로 한 170여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냥 200만 원 정도라고 가정을 한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75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머지 금액만 인수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는 금액은 1억 2,25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950만 원의 낙찰을 받았으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취득을 한 금액은 1억 3,2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게 취득한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 취득가는 이 비용에서 등기 비용을 합쳐야겠죠. 네, 등기 이전할 때 들어간 또 비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취득한 금액 총액은 1억 3,45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1억 6천에 매도를 했을 때 양도세가 320만 원 정도가 나와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단기 매도를 할 거니까 매매사업자를 활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종합소득세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런저런 비용까지 다 빠지면 이 금액보다 더 낮은 세금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중개보수도 내야겠죠. 1억 6천만 원에 매도를 했을 때 중개보수는 80만 원 정도예요. 그렇다면은 이런 비용들을 다 감안을 하고서 최종적으로 내 손에 들어오는 순수익은 2,15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1,2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2천만 원 남짓의 순수익을 올 수 있는 투자 유형이 되는 거죠. 투자금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지방을 가시기도 여유치 않으신 분들은 이러한 유형을 잘 활용을 하시면 소액으로도 충분히 좋은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빌라 투자는 사실 어려운 투자 유형 중에 하나예요. 특히나 시세 파악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걸 낙찰을 받았을 때 매도할 수 있느냐의 여부도 꼼꼼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 내용까지 잘 결합하셔서 좋은 투자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